네, 하루 4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재택 치료자에 대한 방역 당국의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피해 사례도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결국 재택 치료에 대한 방침 자체를 바꾸기로 했는데 전문가들은 감염이 더 확산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박기환 기자. 지금 재택 치료자가 계속 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니까 한 16만 명까지 늘어난 이런 상황인데 방역 당국의 관리를 받지 못했다. 이런 제보들이 좀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부천의 한 주차장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가족들에게 혹시 추가 감염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배정을 원하는 50대 남성분 한 분이 직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원칙상으로는 재택치료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 확진 나흘이 지나도록 이분이 집에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에 있는지조차 방역당국은 몰랐던 겁니다. 또 김해에선 아예 온 가족이 확진이 됐는데 격리를 하고 있는데도 재택치료를 위한 용품은커녕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격리를 누구부터 해야 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이런 것조차 안내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접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예. 부모님이고 뭐 애들이고 일절 보고서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예약도 못 받았죠. 이제 격리 대상인지 아닌지 그것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지인한테 연락해서 그냥 종합 감기약 받아 먹으라 하더라고요. 네, 또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역학조사에서 직접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는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해 직접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분들이 PCR 검사를 받지 못하고 신속 항원 검사에 응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검사 결과 자체가 나오는데도 이틀이 넘게 걸려서 직접 보건소에 연락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네, 뭐 이런 혼선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서 화면으로도 봤지만 가족들 확진될까 봐 지금 차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확진자도 불편하지만 동거 가족들도 곤란한 상황이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도 물론이고요. 동거 가족도 난감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모를 추가 감염 우려는 물론이고요.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인데요. 지난 5일 확진을 받은 한 30대 남성분은 같이 사는 어머니가 림프종을 앓고 있어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도 같은 집안에 격리해야만 하는 만큼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추가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괜히 무슨 일이라도 날까 좀 걱정이 돼서 재택 격리할 때도 어느 선까지는 뭐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안내사항 같은 것들이 좀 잘 돼 있으면은 네, 확진자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데요. 동거 가족이 확진됐다면 함께 격리하거나 수동감시자로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음성 판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언제 추가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 자신이 나가도 되는 건지 혹시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건 아닌지 예.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조치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확진 재택 치료자는 물론 동거 가족들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를 답해줄 보건소는 연락조차 닿기 힘들다고 공통적으로 토로했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새로운 재택 치료 지침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고위험군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관리를 하는 이런 재택 치료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방역 체계가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런 궁금증들이 계속 따라붙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이제 동거 가족들 불편한 점들도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그 재택 치료할 때 동거 가족들 기준도 조금 완화가 되긴 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동거 가족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예. 좀 드리면요. 확진자의 동거 가족에 대해선 이제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먼저 7일 동안 함께 자가격리 통보를 받습니다. 네. 이후에는 접종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사실상 저희 예방접종 완료자라고 불리는 2차 접종 90일 이내 또는 이제 예. 3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에 대해서는 격리 없이 수동 감시자로서 보통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동 감시자로 네. 전환이 됩니다. 또 별개로 2차 접종 90일이 넘었거나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약국이나 식료품 등을 사기 위한 필수 목적 외출은 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이후 7일 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 PCR 검사를 받고 나서 7일이 지나면 격리가 자동 해제됩니다. 다만 3일 동안은 이후에도 경과를 지켜보면서 고위험군 시설, 뭐 요양병원 같은 것도 가시면 안 되고요. 네. 이처럼
이 접촉을 금지하는 생활 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족들의 동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본인 확진된 가족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그냥 재택 치료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상 내가 방치되는 거 아니냐, 위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냐 이런 우려들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급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동네 병의원을 통해서 재택 치료 당시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뭐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가족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수동 감시자가 직접 나가서 받아오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필수적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가서 직접 처방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조금 걱정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지금 정리해 주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보완이 돼서 좀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지금까지 박기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